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현재 시각 일요일 오전 10시 24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죠. 지난 금요일 일장에서 또다시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당장의 월요일 일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지,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려가는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지 고민 중이셔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뉴스 찾아보시거나 종토방 찾아보시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빠르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너무나도 여러분들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결론부터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이 매수 타점 관련해서만 준비하시면 된다. 이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 부분이 또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 전혀 없고요. 오늘 어떠한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끌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눈 크게 뜨고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면,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도 리포트가 발행이 되면서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던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전에도 2018년도에도 어떻습니까? 가장 인기가 없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라는 이런 악의적인 기사를 내보내면서 매도 리포트를 발행을 하면서 주가 급락을 만들었던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죠. 액면 분할 50대 1의 액면 분할을 단행하기 이전에도 300만 원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있던 시점에서 이런 매도 리포트를 발행을 하면서 주가 급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매도 이전에 매도 리포트를 발행하기 이전에 100만 주 이상을 물량을 던진 다음에 매도 리포트를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가 급락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들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급락하기 전에 이거라도 챙겨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런 행위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윗구간에서 물량을 던진 다음에 추가적인 급락을 만들고 나서 급락하는 과정 안에서 다시 한번 싼 가격의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시점에서 매도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이러한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우리가 바닥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시점,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가는 이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나서 우리가 예수금에 대한 부분만 미리 준비를 해놓고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너무나도 지금 시점 지금 6만 원인데 언제 삽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9만 원, 10만 원 갈 때 여러분들 10만 전자 갔네, 이런 자리에서 살 게 아니고요. 지금 6만 원 이 자리에 왔을 때 이런 자리에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또 매도를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추격 매수하고, 떨어지면 또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이런 자리들에서 매도를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원하고 세력들이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보고 끌고 가야 되느냐, 이러한 매도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이 부분들이 의도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진짜 사실에 기반해서 이러한 부분들 매도 리포트를 발행한 건지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는데,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내외 증권사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사들을 또 내보내고 레포트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시면 삼성과 SK하이닉스, HBM 생산 능력이 올해 말 13만 장에서 내년 말 15만 장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PC와 모바일 수요 부진에 대한 이야기도 AI 서버, 데이터 센터향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충분히 메꾸고 더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영업 이익률이 53%가 전망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가격 반토막이 나도 이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이 전혀 아니다. 자, 가격에 대한 하락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도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이 과도한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27년에 자, 차량용 HBM 자, 4E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자, 전장 D램 1위를 굳힌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향후에 기대감이 더욱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TSMC와 협업을 통해서 HBM4부터는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SK 하이닉스를 추격하고 있는 입장에서 HBM4부터는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더 앞서 나갈 수가 있는 이러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HBM3E 이 부분에 있어서도 8단 관련해서는 통과가 지금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2단도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부분들도 당장의 올해 하반기 내년 초에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지금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금투세 관련해서 외인들의 이탈의 배경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금투세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외인들의 이탈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민주당에서도 유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기대감이 작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집 나간 외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반도체에 있어서 외인들의 비중이 크게 작용을 했고 외인들의 이탈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금투세에 대해서 유예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외인들이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 관련해서도 일전에 주가 급락이 나타나면서 좀 변동성이 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 주가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급락한 부분에 대해서 만회하는 움직임, 그 가운데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도한 측면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하이닉스보다 강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에 대해서도 모건 스탠리 그리고 JP 모건 이런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반도체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반기에 기대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다고 하는 거,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도 리포트를 발행했다? 이거는 의도적인 게 너무나도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매매 동향을 우리가 체크해 본다라고 했을 때, 외인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관 쪽에서 변화하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보시면 4거래일 연속 대량의 물량을 담고 있었다. 그러면 최소한 현재 시점에서만큼은 이들도 저가의 영역이다 판단을 하고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물량을 던질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추세적인 전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시점이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6만 원을 이탈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6만 원은 안 깨겠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 개인들의 투매를 쏟아내는 움직임, 지금 개인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물량을 담고 있죠. 이러한 투매 물량이 다시 나오는 시점에서 변곡점이 발생할 거다,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나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너무나 어렵죠. 자, 혼자 계시다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극대화시키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대응을 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께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디에서 매수 물량을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될지 지금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타점 관련해서 매수 타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반등한다라고 했을 때 또 우리가 막연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하면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겠죠. 일전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게끔 전부 다 공유를 드렸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또다시 물량을 늘려갈 타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다시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할 준비를 미리 해둬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드리면서 빠르게 계좌 회복 만들어갈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테니까 삼성이라고만 상담 번호로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엔비디아 관련해서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해서 코멘트 전부 다 남겨드리면서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1100분 넘게 입장을 해서 함께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실수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본업을 하시다가 본업에 집중하시다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을 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또 매도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 구간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혼자 있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함께 하셔가지고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 회복 만들어갈 수 있게끔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삼성이라고만 상담 번호로 남기시면 되는 거고요.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부 다 여러분들 편하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월요일 장 시작 9시 전까지 여러분들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포기할 시점 절대 아니고 반도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수급적인 부분들 순환매가 돌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강세장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는 이런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졌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이고요. FDA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 가능한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 만들어 가시면서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셔라 말씀을 드려보면서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에서 20년까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